우리 시는 이제 금년 10월부터 신도심 버스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새로운 입주민들의 교통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기존 노선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노선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권별로 다양한 지선 노선을 공급하고, 둘째로 BRT와 광역버스와의 환승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서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생활권별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 시 홈페이지에 노선 개편안을 미리 공지해서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모두 95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저녁 시민들에게 노선안을 공개해서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최종안이 확정되면은 노선안 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10월 중으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도심 노선 개편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212번, 213번, 215번 이 세 개 노선과 폭포 노선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생활권 순환 노선 5개와 연계 노선 2개 등 모두 7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던 1004번 노선을 2개 노선으로 분리해서 1004번과 1005번으로 분리해서 운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2개 노선의 노선도 일부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 노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제1노선은 고운동에서 아름동, 도담동을 거쳐서 동천동을 연결해서 일생활권의 외곽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이고, BRT 환승점과 최단거리로 연결해서 일생활권, 특히 외곽지역에 있는 고운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선입니다. 제2노선은 고운동, 아름동, 정부청사, 종천동을 연결해서 일생활권의 안쪽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광역노선 및 BRT와의 환승점을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3노선은 다정동, 호수공원, 세종예술고를 순환하는 노선으로서 1, 2, 3 생활권의 모든 노선이 이 제3노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주된 목적지가 되고 있는 호수공원, 국립도서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노선안은 다정동, 세롬동, 정부청사, 나성동, 한솔동을 연결해서 이 생활권을 순환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일본 국도 인근 단지의 이용객들을 BRT 정류장과 연계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제5노선은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과 상생활권을 직접 연결해서 운행하는 노선이고, 제6노선안은 1생활권과 2생활권, 3생활권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한솔동, 정부청사를 연결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7노선은 4생활권 노선으로 법원검찰청, 국제연구단지, KDI를 경유해서 BRT와 연계하는 노선으로 앞으로 4생활권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건 아마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때 맞춰서 운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군면에서 출발해서 고운동을 거쳐서 의석동에 이르는 1004번 노선을 2개 노선으로 나누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004번 노선의 비효율성이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기존의 1004번 노선은 은하수공원에서 아름동, 종천동을 거쳐서 반석역까지 가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새로 신설되는 1005번 노선은 은하수공원에서 고운동, 다전동, 세롬동을 거쳐서 반석역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1,005번 노선을 새로이 만들게 되는데 1,005번 노선의 반성역 정차 문제는 대전시까지 새로운 노선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전시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협조 요청을 해놓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변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시민들의 새로운 시민들의 입주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 새로운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기존 노선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하는 등 변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선을 신설, 개편해서 버스 분담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획 당시 대중교통 분담률을 70%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평동 소담동 주민센터 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5월 8일 날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했고 어저께 현재 30만 5,442명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제 입주하고 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준공에 맞춰서 본격적인 행정, 복지, 문화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평동과 소담동 주민센터를 이달 중에 개청하고 또 고운동, 이동민원실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평동은 지난 3월 26일부터 입주 초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평동 복컴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왔고 또 입주 시기에 맞춰서 다음 주 그러니까 16일에 대평동 주민센터를 개청할 계획입니다. 대평동 주민센터는 관할 구역 면적이 1.5 제곱킬로미터로서 모두 14통 74관을 관할하게 되고 2개 담당 10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청식은 16일 오후 3시에 대평동 복컴 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담동은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또 23일 오후 3시에 소담동 복금 컨퍼런스룸에서 개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담동 주민센터는 소담동, 방곡동을 비롯해서 모두 4.4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24통 118관을 관할하게 되고 또 이 역시 2개 담당 10명의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담동 복컴은 모두 14,213제곱미터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다양한 문화 복지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주민들이 각 층 내부로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4층까지 달팽이 모양의 길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운동 이동민원실은 고운동 남측 복컴에 운영인력 4명을 배치해서 26일 날 개소할 예정입니다. 개소 당일 오후 2시 반에 간소하게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고운동 이동민원실은 통합민원 등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컴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고운동 남측 복컴은 연면적 12,075제곱미터에 지하 1층 또 지상 4층 규모로 이동민원실 개소에 맞춰서 우선 이용 수요가 많은 체육관 그리고 노인문화센터부터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운동 남측 주민들이 복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남측 복컴이 완공돼서 운영되게 되면은 문화예술과 또 여가생활을 즐기고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입지에 맞춰서 적기에 주민센터와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정 3기 공약 실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보고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제3기 시정 공약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달 26일에 시민주권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시민주권준비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고 또 임승달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민주권, 복지, 교육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낸 공약을 비롯해서 또 다른 후보가 낸 공약, 또 시의원들이 낸 공약, 그리고 시민 제안 등 모두 366건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모두 2차례씩 개최하였고 또 총괄 기능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도 2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함께 심는 공약 씨앗 창구를 통해서 직접 제안하신 의견 80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 제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세종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글씨체를 개발하자 하는 내용, 또 시민 안심보험을 도입하자, 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또 작은 결혼식 지원 등 이런 4개 과제는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공약 과제로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과별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서 공약 과제를 좀 재분류하고 또 시민주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달 말까지는 공약 과제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이 공약 과제가 확정이 되면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8월 한 달 동안은 재원 확보, 입법계획, 추진 일정, 또 시민 참여 방안 등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8월 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와 시민 토론자 77명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팀별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의견도 검토를 거쳐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 3기, 세종시정 3기 공약과제 이행계획 수립에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기